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의 시기는 저희 송이사 멤버들 친구들이 이 사연을 조금 추천을 했어요. 이거 해봐라. 그때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립다. 우연히 정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송이사 멤버들이죠. 정말 만신급의 용한 사람을 사니까 느꼈던 사연이 있었고 저희들도 만났거든요. 당시 저희 친구들은 군대 제대를 하면서 복학하기 전에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하고 한참 알바할 애들은 알바를 하면서 각자의 개인사에 바쁜 생활을 하던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2008년도 9년도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복학하기 전이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죠. 우울한 복학생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돈이 네. 최고죠. 그때 당시 저희 송이산 멤버 가명으로 상철이라는 친구와 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도 군 제대를 막 하고 단기간 뭐 페이센 알바 같은 거 없나 한참 막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노총각이신 상철이 삼촌분께서 야 니네들 할 거 없으면 삼촌 일하는 공장에 와서 부품 조립이나 해라. 딱 이때 우리 송이산 멤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송이산 알바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이후의 이야기인데 너 혼자 외로우면 마찬가지 친구랑 같이 와서 삼촌 일하는 여기 양산의 부품 공장, 제조 공장 와서 일하라고. 삼촌 집에서 출퇴근하면 괜찮을 거라고. 페이도 좋고. 단순한 노동이라는 어려움 그런 건 있겠지만은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애들이 좀 착하다. 또 축구에 환장한 애들이다 보니까 너네도 공도 잘 차잖아. 여기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일하면서 친해지고 뭐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이 말을 딱 하니까 상철이하고 태호란 친구는요 고민할 것도 없었대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다 갔어요. 돈 벌어야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갔던 시절인데 네. 집구석에서 빈둥대는 상철이 태호가 삼촌이 일하시는 양산 그 제조 공장에 딱 취업을 했는데, 참고로 이 두 친구를 말씀드릴게요. 이 상철이와 태호라는 친구가 성격이 완전 달라요. 둘이. 상철이는 운동을 좋아하면서 성격은 온순해요. 그리고 사람 들어주는 말, 참 경청의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시덥지 않는 농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반대로 이 태호라는 친구는요 저랑 약간 비슷해요. 세상에 진지함이 없고 심심한 걸 극도로 싫어하고 하루 종일 주댕이 털면서 떠드는 걸 세상 낙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태호예요. 예, 이 둘이 상극이지만 친한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운동, 축구를 정말 잘하고 좋아해요. 이 스포츠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둘이 공통점이 있어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건데 둘은 전혀 안 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친해요. 네. 축구 때문에 친한 거예요. 이 두 친구가 고향을 떠나 양산까지 가면서 일주간은 이 일을 삼촌에게 배우면서 적응을 해 나갔대요. 예. 그러다가 관리하시는 공장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철이 태우 두 친구가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뺀질이처럼 농땡이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제안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 당시. 자, 당시 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시간당 1,500원 더 쳐줄 테니까 여기 1공장 말고 2공장을 가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 거기 기숙사도 깔끔하게 2인실도 있고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번화가도 있고 오고 가는데 회사 셔틀버스도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단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거기는 한국인이었대요. 관리하시는 관리부장님 빼고는요 50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만 있대요. 다국적의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외노자 친구들이요. 네. 싹 다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잘하는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너네들도 일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다. 오래 일한 외노자도 한국말 잘하니까. 상철이 태우는 고민할 것도 없었대요. 왜냐? 시간당 1,500원이나 더 주는데 무슨 고민할 게 뭐 있냐. 우리 때는 돈 많이 주는 게 짱이거든요. 그리고 다국적 사람이 많다며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역시나 태우는 더 좋아했어요. 예. 네, 까부는 거 좋아하니까. 상철이는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둘 다 오케이 했대요. 그날 퇴근하고 삼촌한테 내일부터 삼촌 이 공장으로 출근하게 됐다 말하니까 삼촌이 아이고 근데 거기 신규 시설을 좋긴 한데 아직 식당이 안 지어져서
근처 한밭집에서 아침 점심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아줌마 좀 특이할 거다. 삼촌도 한두 번 가봤거든? 밥은 기똥차게 나온다. 손맛 죽인다 얘들아. 집밥보다 더 맛나게 해주는 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밥도. 그리고 외국인 애들 거기 50명 가까이 되거든? 한국 음식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 외국인들이. 그런데 거기 한밭집 아줌마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한국스럽게 음식을 먹는다. 그만큼 솜씨가 최고라는 거지 얘들아. 근데 또 말투도 특이할 거다. 말투도 좀 특이하대 아주머니가. 언뜻 삼촌이 들은 게 있는데 긴가민가 하다. 좀 삼촌도 작년에 가봐서 긴가민가 해서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도 1,500원 더 쳐주는 거면 페이에 뭐 20-30% 더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얘들아. 그래도 돈 더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관리부장님 빼면 외국인만 있는 거면 거기 외국인들끼리 사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니들이 가서 부장님 잘 도와서 일을 해라. 여러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날은. 다음날 상철이랑 태우는 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대요. 관리부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부장님이 키도 좋고 몸도 좋네 이 친구들. 여기 나 빼고 다 외국인인 거 다들 들었지? 자 여기 외국인 리스트가 있어 친구들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름도 모를 스탄 이런 여러 탄 국가들이 많대요. 다들 이슬람권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야들아 간혹 야들이 이슬람이라도 언어가 다른 애들이 있고 파가 다른 애들이 있다. 일하거나 밥 먹을 때는 애들이 조용한데 야들이 쉬는 시간에 주말에 꼭 족구할 때나 축구할 때는 이것들이 선수도 아니면서 그렇게 서로 신경질 내서 싸우더라. 별 희한한데 애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운동의 승부욕이 참 이건 뭐 운동에 다 하나가 되는 건지. 자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그 당시 사연을 듣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철이 태호한테 다시 니들이 여기 복학하기 전에 여기 일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니들이 저기 외국인들끼리 막 싸우고 주먹 다짐하면 니들이 가서 말려야 된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말은 잘 듣거든. 그렇게 미션을 듣고 일단 상철이 태호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도 외국인 노자분들이 선배잖아요. 어찌됐든 일하고 있는. 깍듯하게 가서 인사도 했대요. 하는 일은 여기서 생산한 부품들을 재고를 파악해서 창고에서 생산하는 생산 날짜, 납품 날짜 정리해서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 일을 상철이하고 태호가 맡았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다들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어요. 그날 첫날. 근데 부장님께서 상철, 태호 너네들은 12시에 밥 먹으러 가지 말래요. 1시에 밥 먹으러 가래요. 왜냐하면 12시에는 외국인들 한밭집에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리도 없을 거라고. 너네는 12시부터 사무실에서 1시간 빈둥빈둥 놀라고 1시에 가서 밥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2시에 들어오면 된다고. 여기에 장점이 얘들아 뭔 줄 아냐? 점심시간이 무려 2시간이야. 얼마나 좋아. 최고죠. 좋다면서 상철이하고 태호가 그 당시 그냥 있기는 심심하잖아요. 1시간 동안. 얘들이 축구에 미쳐있다고 했죠. 공에 미쳐있는데 나가서 족구나 하자. 1대1을 하러 갔는데 회사 창고 뒤쪽에 족구선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거기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 구경하던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상철이와 태우 족구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이 왜 이렇게 잘하냐 막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래 뭐 상철이 태우도 친해지려면 같이 하자고. 상철이 태우 그리고 파키스탄 친구 이렇게 한 팀. 상대 외국인 친구들은 어디 국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슬람권 언어가 아닌 러시아권 언어를 좀 사용하는 게 들렸대요. 예. 이슬람권이라도 각자의 그 나라의 언어가 있거든요. 4대4로 족구를 하면서 신나게 노는데 예를 들어서 15점 5판 3세트를 하면요. 네. 거의 뭐 압도적이었대요. 상철이 태우는요. 사실 축구 선출 출신이에요. 당연히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외노자 친구들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14대2, 뭐 15대2, 15대8 뭐 이렇게 5판 3승을 그냥 내리 이겨버렸대요. 점수도 못 내고 압도적으로 거의 지다 하듯이 하니까 네. 상대편 외국인 친구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너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개발 세발 막 이런 거 있죠. 얘네들도.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상철이하고 태우가 가서 말리는데 거기 외국인 노동자 이름 티아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티아라는 친구가 삿대질을 하면서 다른 외국인들한테 한국말로요. 그 당시 이어 시남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국말로 욕을 막 하더래요. 네. 니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 씨라 이어 시남 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한국말로 막 욕을 하는데 태우는요 그게 그렇게 옆에서 웃기더래요.
야, 한국에 와서 욕부터 배운다더니 진짜네. 그 말을 듣는데 상철이하고 태호는 알아듣지만 다른 6명 노동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뭐라는 거야. 자기네 말로 계속 막 떠드는데 옆에 있던 태호가 앞에 말씀드렸듯 장난기가 많아요. 세상 진지함이 없는 친구거든요. 티야, 그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말을 하니까 우리 사수 형님이 가르쳐줬어. 야, 신안 먹어라. 또 계속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태호는 거기서 계속 빵 터져서 웃고 있고, 상철이는 넌 그게 웃기냐 이 새끼야. 도른자야? 성격이 진짜 둘이 안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은 웃긴데 어떤 한 분은 이게 분명 안 웃길 거예요. 이게 웃기냐고? 미친 거야? 약간 이런 성격이 있잖아요, 친구들이요. 비하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터치를 안 해서 친한 사이예요, 이 둘은요. 족구를 하다가 정신없이 싸움을 말리다 보니까 1시가 다 돼서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얘들아, 자 8명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상철이가 중재를 하면서 한밭집으로 향했대요. 가는 내내 태우는요, 티아를 붙잡고 한국말 하는 거 더 해보라고. 벌써 족구하면서 친해져서는 이상한 걸 막 서로 공유하면서 막 태우는 티아한테 또 이상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티아가요, 저기 한밭집 가면 아줌마 식당 이모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 여기 온 지 한 3년 됐다고 했잖아. 이모 그냥 무서워. 목소리 너무 커. 그러니 너네들 당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들어가. 그러길 알았다고 식당 문을 여는데 분명 식당 문 입구에는요, 문을 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당기세요 있고 미시오 있죠. 옛날 식당 가면요. 네, 미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문을 밀었는데 뭔가에 걸린 듯 드르륵 하면서 안 열리더래요. 뭐야, 미시오로 적혔는데 왜 안 열려? 힘을 빡 줘서 열렸는데 안 열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문 뒤에서 어이,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시오로 되어 있는데 왜 문 당기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당기니까 열리더래요. 그 말 따라서. 뭐야, 문을 당기세요 적어놔야지 왜 미시오라고 적혀있어. 들어가던 상철이네 태우가 이모님 여기 잘못 적혀있는 것 같다고, 문을 당기는 거면 당기라고 적어야지. 아, 뭐 우리나라 분 아니라서 연변 분인가 북한 분인가 중국 분인가, 아, 한글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상세하게 그래도 이거 잘못 적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앉아서 밥이나 먹으셔, 큰 소리로 막 말을 또 하는 거래요. 근데 어찌나 그 목소리가 크던지 앞에 티아가 목소리 크다고 했지, 미처 무슨 호통고기를 잡수셨나 왜 이렇게 목소리 크냐고 상철이는 약간 저게 시비주로 들렸고, 태우는요 그마저도 그게 웃겼대요. 그 당시가.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모 무섭고 목소리 커. 우리 외국인들은 저게 조금 당황스러운 말투래요, 떠드는 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 태우는요 성격이 워낙 밝다 보니까 외노자하고 가는 길을 벌써 다 친해졌거든요. 메뉴는 여기 딱 하나예요. 식당에 정식 하나거든요. 근데 정말 메뉴가요, 삼촌이 말씀드렸듯 장난 아니게 나오더래요. 고급 한정식 저리 가랐죠. 찌개, 고기 반찬, 생선조림,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반찬에 간장게장. 이슬람 애들권이 많다 보니까 고기 못 먹는 애들도 있을 거고 돼지고기 뭐 소고기 있거든요. 무슨 파가 있대요, 못 먹는 음식에. 이 마켓과 한쪽에는 또 뷔페처럼 진열도 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음식을 천천히 먹고 있던 외노자가 갑자기 이모님한테 이모 여기 바싹 구운 고기 없냐고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역시나 그 이모님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냥 쳐 먹으셔.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안 좋아. 그냥 먹으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여기서 태우가요 또 쓸데없는 드립을 좀 쳤거든요. 옆에 있던 상철이는 이런 시덥지 않는 개드립 치지 마라,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근데 이 말에 한밭집 이모님은요 너무 웃기다고 빵빵 터지는 거래요. 참고로 상철이는요 정색을 하면서 너 입 좀 다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빵빵 터지면서 아, 이 친구 재밌네. 일단 태우랑 상철이는 너무 잘 차려진 음식에 밥을 2그릇이나 먹으면서 태우는 아주머니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서로 농담을 하면서 또 오자마자 친해지더래요. 그리고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 참 좋은 친구 같은데 저녁이나 내일 점심에 올 때도 문 밀지 말고 문 당기셔. 자, 참고로 제가 문 당기셔 표현하는 거지 다 약간 북한이나 연변 말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내일도 올 때는 문 밀지 말고 너네들 문 당기셔, 알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태호가 궁금해서 아주머니 중국분이세요? 북한분이세요? 말을 하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93년도에 나는 탈북했다. 일본에도 살다가 지금 한국에 있다. 사랑하는 한국 남자 만나서 잘 정착했다.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10마디를 막 속사포 쏘아내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한밭집 아주머니 태도에 상철이는 관심이 별로 없고 태우는 뭔가 역시 되게 재밌는 분이시다. 역시나 갈 시간인데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빨리 친해지더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상철이가요. 하루 이틀 3일째 지났을 때 아주머니를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게 사실 있었대요. 네, 한 며칠 지나니까 뭔가 아주머니가 변한 것 같은데 아주머니 성격이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좀 바뀐 것 같고 이 귀신 같은 태우는 뭐가 바뀐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상이 돼요. 상철이 눈에는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태우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하고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역시나 친해지고 있었고 상철이는 도대체 저게 왜 웃긴가 몇 주를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축구나 족구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외노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하고 주말 한날 날을 잡아서 일 끝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도란도란 고향 이야기 이런 거 있죠. 한국에 와서 일하던 계기 얘기해봐라. 우리 돌비님처럼 차근차근 들어줬대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치. 와서 일하는 거.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하나둘 좀 어르고 달래주니까 한국인이. 그러다가 드디어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태우 상철이가 이 공장에 싸우던 분위기를 싹 바꿔놓으니까 예. 사장님과 관리부장님이 너무 좋게 모셨나 봐요. 그걸 월급에 50만 원씩을 더 넣어줬대요. 기분이 둘 다 너무 좋았대요. 그 당시는. 그때 드디어 태우가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코 와 뭐하냐. 상철이랑 내가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양산에서. 기분 좋다. 야 심심하면 너는 애들 데리고 여기 양산으로 내려와라. 토요일날 팀 짜서 우리 글로벌 축구나 한판 하자. 여기 외국인 친구들 너무 많다고. 팀 섞어서 축구나 하자. 그러면 니들이 다 쏘는 거냐? 알겠다. 송이선 멤버 제가 5명을 끌고 갔거든요. 상철이 태우까지 총 7명이죠. 자 거기서 외노자 월드컵이 열렸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외국인이니까 풋살하면서 7대7로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겼죠. 저쪽은 이슬람권이지만 러시아어하고 이슬람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이겼지만은 좀 외국인들한테 통닭집 싸라. 그러게 뭐하니까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한밭집 아주머니가 쓱 참외 박스를 하나 들고 오더니 저희 테이블로 오셔서는 니들 여기서 뭐하냐 주말에. 그 말투를 저 그 당시 찐으로 들었거든요. 북한 말을요. 태우 친구들 니들 뭐하니 밥 먹었니? 막 이런 거 있죠. 태우 상철이는 당연히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아주머니 웬일이시냐. 인사를 하고 고향 친구들 와서 여기 다 같이 공차고 여기 외노자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있다. 아이고 우리 태우 친구들도 넉살도 좋네. 아줌마가 참외 한 박스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치킨집 사장님하고 친해서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니들도 깎아줄게 하면서 통으로 하나씩 깎아주시더라고요. 참외를요. 예, 여기서 외노자 친구들이 참외를 처음 먹었는지 너무 맛있대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저도 그때 여기서 제가 태호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돌빈이 좀 죄송하지만 드립이 하나 생각이 나서 얘들아 참외 참 맛나지. 외국인들이 참 맛나게 좋아하니까 그게 참외야. 그래서 참외라는 과일이야 라고 제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했거든요. 일단 이 말을 하니까요.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고 제 친구들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태호하고 한밭집 아주머니는 빵빵 터지더라고요. 와 역시 아코다. 브라보 너는 우리의 형제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안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생각이 스쳐서 드립을 한 건데 참외 좋아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참외라고 한 건데 친구들은 저 죽일 듯이 쳐다보고 태우는 박수까지 치고 한밭집 아주머니도 야 우리 그 태우 친구 닮아서 이렇게 센스가 있다 칭찬을 해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산이도 있었거든요. 산이가 뭔가를 웃지도 않고 주시하면서 어딜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말문이 막혔나 제가 그냥 말을 던졌거든요. 너 내 말이 웃긴데 참고 있지. 너 근데 어딜 그렇게 쳐다보냐. 근데 그 방향 따라 쳐다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밭집 아주머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산이가 웃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밭집 아주머니 들어올 때부터 계속 쳐다보는데 근데 그 한밭집 아주머니도요. 산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서로 눈싸움을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거기서 옆에서 둘이 눈싸움에 나이차가 좀 있는데 무슨 눈싸움을 그렇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슥 일어나시더니 산이한테 다가와서 친구 나 보이지 않나? 안 보이나? 태호찬가 이 친구 니기요 이러는 거예요. 찐 북한말로. 제가 이거 옆에서 있어 기다만 듣고 있는데 산이가 일어나다 아주머니 예전에 무당이셨냐 그렇게 말하니까 난 무당 아니서 우리 여동생이 하고 할맘이 무당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산이가 그럼 그분들은 한국에 계시냐
우리 할멈은 중국에 있어. 우리 여동생은 부산에 있어. 자, 북한에는 무속 활동을 암암리에 하지 공개적으로 하면 총살 같은 거 당하지 않느냐. 산이가 말을 하니까 맞다요. 귀신 본다는 소리 함부로 북한에서 했다가는 죽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쩌다가 뭐 귀신 보냐고 뭐 느끼냐고 산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내래 여동생이 간이식을 받은 적 있다. 그때부터 어느 순간 나는 느끼기 시작해서 보지는 아직 못했어. 산이가 그걸 듣더니 그러시냐. 그럼 여동생은 부산에서 뭐하고 사시냐. 산이가 또 물어보니까 우리 동생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 무당일은 이제 안 와요. 내한테 이식해진 이후로 야가 안 하게 됐다요. 내가 귀신 보는 애 이식을 받아서 기른가 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어. 그냥 기레랭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다 듣던 산이가요.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처음 봤는데 이런 말이 뭐한데 여길 떠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떠난디요? 일단은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멀리 그냥 저 멀리 먼 나라로 가셔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니? 여기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나가서 이야기 좀 하기요. 이렇게 산이를 좀 끌고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상철이하고 태호 내가 아는 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요. 아니 그냥 뭐 어딜 가긴 그렇고요 아주머니. 굳이 제 말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냥 스치듯이 말하는 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주지 말라. 이렇게 산이가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하길. 근데 아주머니 왜 저 뚫어지게 아주머니도 저 쳐다보셨어요? 단순히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닐 거 아니냐. 그리고 저한테 오자마자 너 니기야 그러지 않았냐. 저한테 뭐가 보이던가요? 산이가 역으로 물었거든요. 보이기보다 한국말로 말하면 귀냄새 너무 진동한다 니한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여동생하고 보현산이라는 데는 자주 갔다. 보현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현산. 영천인가 안동 쪽에 있는 걸로 들었는데 내가 우리 여동생하고 보현산을 자주 갔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가 니한테서 너무 많이 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보현산에 나는 그 냄새가 나서 네가 무당인가 싶어서 아까 옆에 있는 태호한테 물어본 기다. 네 누군지. 네 무당이냐? 네 니기냐고. 이걸 듣더니 산이가요. 그러면 보현산에 가든 어디를 갔든 귀신을 요 근래는 본 적이 있냐? 나는 다시 말하지만 귀신 본 적은 없다. 그런데 냄새를 맡는다. 보현산 자락에 동생하고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네 냄새가 여기 냄새랑 비슷하다. 예. 그리고 거기 하루 내가 뭐 펜션이나 어디 민박이나 묵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죽은 옛날 북한 인민군인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냄새가 너한테도 은근 또 나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요. 다시 질문하는 게 그런 보현산을 갔을 때 왜 동생분하고 거길 자주 가셨냐. 아까 말했던 동생이 무당이었다 하지 않냐. 할머니가 받아서 신전기도 받는다고 선택을 한 게 보현산이다. 그 보현산을 선택해서 나도 동생 때문에 좀 따라 자주 갔다. 동생 혹시나 쓰러지고 그러면 내가 뭐 케어해야 될까 아이가 뭐 이런 식 있죠. 그리고 한국무당이 우연히 동생한테 산기도 드리려면 보현산 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보현산이다. 뭐가 문제 있냐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말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산이가요. 뭐 여러분들 제 사연을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똑똑하고 역사적 지식이 빠삭해요. 거의 모르는 게 없을 거거든요. 그 무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저도 이걸 산이한테 들었고 이후에는 검색을 해봤는데 보현산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 당시 엄청나게 죽어나간 장소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인민군이나 국군들까지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만큼 우리 국군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곳이래요. 산이가 다시 말하게 지금 아주머니한테서 죽은 인민군들의 모습이 말씀대로 나타난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그런다. 아주머니도 느꼈을 텐데 근데 아주머니 대단하시다. 귀신 못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네, 산이가 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이런 말 들으기 뭐하지만요. 죽은 지 오래된 군인 귀신들은요. 일반적인 사람이나 무당들한테 붙어도 정말 위험합니다. 무당한테도 이거 붙으면 2년을 못 버티고 죽은 무당을 제가 알고 있다. 그만큼 군인 귀신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오래된 귀신. 근데 아주머니는 무당도 아니라면서 뭐 무당의 뭐 치를 받았다 해서 이게 느끼고 보이는데도 그 2년 이상을 수년을 버틴 거면 이거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하고 동생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니까요. 한밭집 아주머니가 태우하고 상철이를 부르더니 친구야, 네 친구 우리 집에 잠시 데리고 가도 되나? 그러길래 산이가요. 제 몸인데 왜 친구한테 허락을 받냐. 네. 산이도 살짝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아니 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왜 제 친구한테 얘기하냐. 그러길래 저와 제 친구들 여기 많은 친구들과 외노자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잖아요. 저는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철이랑 말을 했거든요. 이 친구 혼자 보내기는 뭐하고요. 굳이 간다면 저랑 상철이가 산이 따라가도 되냐 아주머니께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좋다. 니 3명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한밭집 아주머니 집을 갔거든요. 도착한 장소는요. 허름한 공장 주변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예. 거기서 산이가 다 도착할 때쯤에요. 스탑 그런 거예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산이가 저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대요. 오. 상철이가 물었어요. 야, 다 왔는데 들어가 보자. 왜 갑자기 안 들어가 말을 하니까 와, 아주머니 비방을 제대로 하고 계셨네. 굳이 안 들어가도 이제 다 보이네요. 제 눈에는요. 아코, 상철, 저기 대문 앞에 가봐. 그러길래 산이가 가보라고 해서 제가 문 앞을 갔거든요. 문 앞을 가니까요. 여기에 미시오가 붙여져 있어요. 돌빈이. 문을 미시오로 하면 밀면 열린다는 거죠. 미시오가 크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요. 옛날 한지 X자로 있죠. 미시오. 한쪽은 또 날출자가 적혀 있어요. 한 종이에는 날출, 한 종이에는 미시오가 적혀 있는 거예요. X자로.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향냄새가 또 저는 은은하게 났어요. 상철이도 향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뒤에 가서 산이한테 다시 얘기하니까 산이가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저기 문 앞에 군인들이 밀고 있어요. 문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문은 분명 당겨야지 열리는 문인데 왜 미시오를 날출자와 함께 적혔냐. 정말 산이가 타이르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상철이가 야, 안 그래도 아줌마가 운영하는 한밭집도 미시오 붙여있다? 야, 뭐 여기 문은 당겨야 되는데 미시오 적혀있어. 한밭집에도. 맞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아주머니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한다. 우리 말고도 다른 손님 있을 거 아니냐. 처음 오는 사람한테 미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맨날 그 소리 하더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발 미시오 좀 떼고 제대로 붙이라고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래요. 외국인 애들은요. 글을 모르잖아요. 습관처럼 온 적이 있으니까 문 밀면 안 되고 네. 당겨야지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아무리 익숙해도. 익숙한 장소라도 글이 적혀 있어요. 미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가던 거라도 글대로 미는 거예요. 밀면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당겨야지 식당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아주머니가 그냥 밥 먹어서 이러면서 무시를 하더래요. 이거를 조금 상철이가 산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 이거 비방 어디서 알게 됐냐고 약간 이제 진지 톤으로 묻더라고요. 혹시 아까 무당이라는 동생 부산이 아니라 저 집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부산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집안에서 어떤 여성 한 분과 남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저희 또래로 보였던 남자 한 명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놀랐는데 상철이는 여기 이제 한 달이 넘게 있었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아줌마를 보더니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똑같아요. 머리도 똑같아요. 완전 저는 뭐 도플갱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쌍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으로 상철이가 딱 말하는 게 와, 나 대박. 아코, 산, 대박. 나 좀 이상한 거 사실 이분한테 느꼈거든. 앞에 제가 좀 말했듯이 상철이가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하루 이틀 지날 때. 태우는 막 들이만 치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내가 좀 옛날에 비염도 있었고 코가 좀 많이 민감하잖아. 내가 비린 것도 잘 못 먹고.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 아줌마 그리고 화요일 아줌마 수요일 아줌마가 냄새가 달라. 냄새가 너무 달라. 그리고 예. 키도 약간 달랐어. 근데 이 둔한 태우새는 모르더라 그걸. 야 근데 사실상 나도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옷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한밭집에 돈 벌러 나오시는 사장님인데 다른 사람에는 분명 없을 거고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태우 이건 끝까지 모르더라. 와 근데 쌍둥이일 줄이야. 대박이다. 상철이는 약간 눈치는 채고 있었대요. 예. 냄새가 달랐대요. 산이가 그걸 듣더니 부산에 있는 쌍둥이 여동생분이 왜 여기 계실까요 아주머니.
왜 아까는 거짓말로 부산 있다고 하셨냐고, 왜 여기 살면서 그렇게 숨어 사냐 물어보니까 예. 한 1분을 머뭇거리시더니 자기네 말로 뭐 중국말로 좀 하더라고요. 뭐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 사실 저희는 크게 들었어요.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네, 범죄가 있었어요.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한 명의 인생을 두 명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머니 쌍둥이 여성분은 실제 무속인은 맞대요. 어쩌다 큰 사고를 치면서 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를 치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한 명의 인생을 두 명이 살다 보니까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동생은 산기도 드리러 갔을 때 보현산이라고 했죠. 거기 뭐 산기도나 뭐 지성기도 여러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뭔가 붙은 건 맞는 것 같대요. 산이 말도 그렇고 이 무속 여성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데 붙은 거 맞대요. 그런데 이 동생분이 산이를 보더니 보통 젊은 용한 친구가 아닌데 너 무당이냐? 아이 저는 무당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아주머니 만신이세요? 너무 용하신데? 거의 뭐 악마가 아닌 이상 어떤 귀신이 오더라도 아주머니 다 처치할 것 같은 그런 힘 가진 것 같은데? 제가 좀 손이 떨리거든요. 아주머니라 말을 할 때마다. 산이 손을 보니까 얘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손 떨고 있어? 뭐 추워? 아닌데 날 풀렸는데? 아니 신점도 그렇고 점사도 안 보는 거면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귀신을 달래서 여기 엮여있는 군인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도 있는데 이 귀신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문을 밀고 있냐. 무속 일을 아까 한바째 아주머니가 안 한다고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말을 저희끼리 하면서 아주머니께 질문을 하니까 동생분이 입을 딱 여셔서 하는 말이 북한 말입니다. 뭐 네. 모시긴 뭐 말하는데 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이후에 알아듣는 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총각이 보기에는 우리 언니는 여기를 떠나는 게 네가 보기에도 맞는 게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산이 입에서는 그렇다고 언니분은 여기 한국에 떠나셔야 될 것 같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좀 한계가 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몇몇의 영가가 문을 열려고 한다 진짜. 언니분은 무당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냐. 만신도 아니고 그 여동생분은 만신이지만 옆에 있는 분은 여기 둘 중에 한 분의 아드님 같은데 아주머니 혼자서 멀리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굳이 하나를 뭐 지정을 하자면 좀 포도나무가 많은 나라로 가라. 뭐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그런 나라로 가길 권한다. 산이가 정말 그 당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드님으로 저희 또래 보이는 사람이 예.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프랑스 사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도록 저희가 엄마를 설득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의 아들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안 그래도 오는 내내 엄마가 문자로 사람 하나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좀 특이하다. 이걸 받았다 연락을.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부분은 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단 산이가 말한 대로 예. 비방 아닌 비방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아유 여기 치킨하고 맥주 먹는데 막 이렇게 시간 내줘서 여기 와서 고맙다고. 상철 총각 미안하오. 가서 태호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요걸로 가서 치킨과 보태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희를 보내주시는데 저희 3명은 다시 치킨집으로 돌아갔어요. 일단 가면서 저희는 막 얘기를 많이 막 나눌 거 아니에요. 야, 산 아줌마 한국에 있으면 왜 죽는 건데? 저는 일단 이게 궁금해요. 물어보니까 확실히 저 아줌마 한국에 있는 거면 죽는 거냐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 아시는 무당분이 2년을 못 버텨서 돌아가셨다. 무속인 분이다 그분도. 자, 참고로 2008년도인가 9년도거든요 이때가. 예. 이때 당시에 산이는요 신발이 극에 달할 정도의 아픔이 컸던 상태예요. 신발은 큰데 너무 아픈 상태 있죠 돌빈님. 그때는요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무엇인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얘는 결과론이 먼저 보였던 시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겠다. 그런 결과론적인 답이 보였던 시기여서 얘가 답만 내려줬지 이 이해를 할 수는 없었대요. 이 모든 상황을요.
그런데 여기서 상철이가 또 질문하는 게, 야, 집안에 근데 쌍둥이 아줌마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혹시 저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물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죽은 군인들 뿐만 아니고 여러 귀신들이 문 앞에서 문을 밀고 있더라. 당기면 열리는 게 얘네들이 보이는 대로 밀고 있더라. 미시오 저기다 주문을 한 건지 오히려 귀신한테 양밥을 때린 건지 뭐 여러 귀신들이 문 하나 붙잡고 낑낑대면서 밀고 있더라. 정작 아주머니는 저 문으로 안 들어가는데 옆문이나 뒷문으로 분명 들어갈 게 뻔한데 분명 아주머니는 다른 문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거라고. 일하는데도 마찬가지 상철이 말대로 아까 미시오라고 붙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당겨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작은 행동이요. 무당 동생이 말한 대로 습관처럼 하나하나 저 아주머니가 비방을 듣고 조심하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요. 일단 외국인 친구들과 술 먹고 있는 저희 나머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속사포처럼 이 내용을 다 전달했어요. 애들도 궁금해하니까. 외노자 친구들한테는요. 제가 쉽게 정말 한국말 알아듣는 애한테는 제가 쉽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노자 친구 한 명이요. 어느한 한국말로 맞아 이러면서 저 아줌마 문으로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식당 뒷문으로 맨날 다녀. 내가 여기서 3년 4년 일했는데 한 번도 입구로 들어간 거 못 봤다고. 아줌마 맨날 작은 문으로 다니는 거 봤대요. 왜 퇴근할 때 항상 가게 뒤 작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몇 년을 보니까 신기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무서워했냐면 그 뒷문에 부적이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뒷문을 가니까 부적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전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너 네 입으로 만신이란 얘기 안 하는데 뭐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제가 지금 만신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용하다고 얘는 굳이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죄를 들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들었는데 네. 너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큰 죄를 지은 거면 귀신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저 두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떠나야 한다면 귀 냄새를 맡는 언니가 떠나야 되고 이제는 언니는 그 기가 다한 것 같다고 크게 위협을 받을 것 같다. 역시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동생이야 뭐 용한 사람이니까 이걸 버틸 수 있겠지만은 여기 아주머니는 떠나셔야 된다. 제가 이 사연을 한다고 하니까 예. 산이한테 그 당시 17년 전 얘기죠. 2008년이면 17년 전 얘기를 물었거든요. 다시 되새김질해서. 예. 큰 죄를 지은 건 얘가 사실 이제는 알고 있대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근데 말은 안 해주는데 네. 일단은 이 한밭집 아주머니는요. 프랑스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근황을요.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이었어요. 17년이 지났거든요. 산이가 이 아주머니의 근황을 알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 아주머니랑 뭔데 지금까지도 알고 있냐. 사실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대요. 인사차례로. 고맙다고 자기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거죠. 현재 파리에서요. 한인민박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왜 여지껏 너 연락하고 지내냐. 아까 말했잖아. 그냥 오다 가다 뭐 얘기 나와서 뭐 고맙다고 인사하면 지낸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상철이 통해서 민박집 아주머니가 이제는 민박집 아주머니죠. 떠나면서 상철이한테 산이의 연락처를 받았대요. 네. 그 먼 나라를 떠나면서도 산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용한 여동생이 말한 대로 이 두 명이 말한 비방을 무엇인가를 계속했대요. 거기서. 사연이 생각보다 깊은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네.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네. 많은 걸 산이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도와드렸대요. 원래 도리적이지 못한 행동에서 얘는 비판을 하는데 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는 도와줬대요. 그때 당시는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프랑스 여행을 가신다면 어쩌다 숙소를 한인민박을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여기에 풀기 전에 사실 여러 또 친구들이나 소문을 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연적으로 나 그분 만났다라는 분이 계세요. 왜냐? 프랑스에 한인민박을 하시는 분 중에 익숙한 말이 있을 거예요.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여전히 관광객을 상대로 들어올 때 문 당기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여전히 그 프랑스 한인민박에는 당겨야지 문은 열리는데 밀어야지 미시오가 아직도 적혀있대요. 돌빈이. 예. 그 여동생의 무속인 아주머니는요. 다시금 무당 활동을 하고 있대요. 예.
산이가 만났던 무속인들 중에서 가장 용해 보이고 산이가 당시 손이 덜덜덜 떨었던 만신이라 표현할게요. 예. 그 만났던 인물이 정말 누구길래 산이가 그 당시 손을까지 떨어서 그랬냐 말을 하니까 얘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기억을 되새김질하다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거라서 만약에 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찝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사연은 산이가 가장 용하다고 표현했던 한 분의 무속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아코님의 이야기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죠. 예, 아코님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그런 이야기였고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는 또 마음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코님. 제가 이 사연을 여러 풀다 보니까요. 네네. 우리 와이프는 이게 자주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지가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문을 잡아 당기셔 막 지 혼자 막 저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인데. 노래 만드는 게 요즘에는 좀 쉬워져서. 그런가 봐요. 얘는 놀리듯이 오빠 문 당기셔 뭐 이러는데 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듣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아코님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을 자주 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다음 이야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코님의 다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